정명석을 우러러보며 결혼을 하지 않고 신부가 되겠다고 꼽힌 계기도 이건 뭔가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상록수라는 단어였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혔었고요. 옷을 입고 들어가서 옷을 벗으면서 뭐 노래를 불러라. 뭐 춤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좋아하신다. 라면서 뭐 이제 뭐 엉덩이를 흔들으라 뭐 한다든지. 다행히도 정말 이곳은 아니다 하고 나오신 피해자분을 어렵게 전화 연결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입교를 하신 거예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JMS 신도였고요. 아이고야. 그 어떤 그 말들로 좀 현혹을 하던가요? 치어 그 문화 선교하는 그런 치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본인 교회로 이제 온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좀 이상하다. 다른 교회랑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은 그때는 못 하셨나 봐요. 점점 물들어 간 거죠. 여기 교회로 그럼 옮기신 거예요, 그렇게? 그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저희 가족이 같이 이제 정상적인 교회를 다녔는데요. 점점 이제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를 좀 끊으려고 했었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말라 뭐 이런 지시 같은 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죠? 계속 있었죠. 아, 계속 있었어요. 점차적으로 이제 엄마 아빠도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이제 제 관리자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럼 정명석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보통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30개론 강의가 다 끝나고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제 정명석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림주다. 결론은 이렇게 내거든요. 정명석을 우러러보며 결혼을 하지 않고 신부가 되겠다고 꼽힌 대기조 이건 뭔가요? 그거는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상록수라는 단어였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혔었고요. 상록수의 역할은 뭐예요? 말 그대로 목사님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교회에서 상록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었어요? 아니요. 상록수들이 각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따로 없었고요. 그냥 그 교회 내에서는 그냥 우러러보는 존재. 어른들의 일종의 뭐 존경심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었겠네요. 네, 많이 받았죠. 그럼 이 교회에 빠지면서 부모님하고 또 갈등이 생겼겠네요? 많이 생겼었죠. 근데 저희 엄마가 결국에는 알게 돼가지고 저를 갑작스럽게 미국 유학을 보내시게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 바로 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싸우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뭐 갈등이 있었겠네요? 네. 처음에는 제가 중3 때부터 사실 엄마가 유학을 가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었는데, 고1 정도 들어와서 이제 저 관리자가 이제 제가 유학 가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정명석한테 편지로 물어보자 해서 이메일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음, 물어봐야 돼요? 네, 물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답변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관리자가 저한테 교묘하게 이메일 답장이 왔는데 가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딱 자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만 믿고 처음에는 엄마한테 무서워서 안 간다고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피해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 어떤 게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어,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 상록수가 된 이후에 상록수들끼리 모여서 주택 같은 곳으로 누군가의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한 방에서 딱 모여서 다른 한 방에서는 이제 뭔가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했었고 또 한 방에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출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영상은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찍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냥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지령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옷을 벗으면서 뭐 노래를 불러라. 뭐 춤을 이렇게 좀 뭐, 해야 하는 일들을 네네. 그런 지령을 좀 줬었고, 제가 이제 좀 쑥스러워하고 학생이었으니까 잘 못하니까 네. 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좋아하신다. 라면서 뭐 이제 뭐 엉덩이를 흔들으라 뭐 한다든지. 지금 이 영상이 남아있던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쉽지 않게 그 교회를 끊기가 어렵게 만들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느껴서 나오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또 이게 맞는 길이니까 감수하고 가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자책감 이런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뭐 본부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언니들이 계속 주입을 했던 거예요. 뭐 아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관리하는 사람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치어리더였거든요. 같이 치어를 하던 언니들 중에서도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던 언니도 있었고. 그러면 그런 그 나체 영상을 찍으면은 뭐 그 안에서는 막 서로 막 인정을 해주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나체 영상을 찍고 난 바로 뒤에 집에 가는 길에 정명석한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아, 오. 뭐 그 전화 내용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너는 나한테 다 보여줬으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서 이제 사랑 고백 같은 거를 원했었고, 그냥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을 해야지 사랑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피해자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상록수들만 해도 정말 떼지어서 같이 상록수들의 수련회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대부분 다 여자들이었고요. 남자 상록수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 여긴 정말 아니구나 나와야겠구나 생각하신 계기가 있나요? 나체 동영상 찍은 이후에 계속 들었던 의구심 그걸 시작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찍을 때는 아 그래 이게 주님에게 보여주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결심하고 그 당시엔 찍었지만 그 이후에 드는 자괴감이 너무 커서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탈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지금 돌이켜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그 영상이 누군가가 봤을 것이고 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후유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오픈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까지도 성생활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JMS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음란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거든요. 그거는 죄라고 딱 결정짓고. 그래서 그런 세뇌가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었어서 남편이랑도 이제 성관계 결혼한 이후에 성관계를 할 때도 아 이거는 너무 뭐 더럽고 이거는 죄 의식이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아, 참 그 넌센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신도들에게는 순결의식을 강조하면서 신도들을 뭐 성폭행은 당사자가 메시아라는 자가 하고 이게 지금 사실 너무 넌센스한 불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잘못된 거다. 꼭 엄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탈퇴하고도 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더 마음이 안타까운데 혹시 지금 이렇게 밝히지 못한 또 피해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어... 어... 네, 죄송해요. 근데 사실 그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고 결국은 이제 정명석과 같이 몰염치하고 그야말로 파렴치한 이런 인간들이 가장 잘못이 있는 것이지 지금 피해자들에게 뭐 이 고통스러운 뭐 피해자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일만큼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내시고요. 네,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됐고요. 또 네. 남아있는 이제 증거가 없잖아요. 네. 지금 와서 다시 또 뭐랄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피해자와 연관된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계나 위력으로 음란물을 찍도록 하거나 그것을 만약에 어디다가 자기네들끼리 공유하고 유포했다면 이거는 징역을 7년 이상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영상을 삭제해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를 압수하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지금 이 피해자들이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진술하는 내용은 상호 교차해 보면 굉장히 일관된 어떤 피해의 경로를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 사건화를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행하게도 대검찰청에서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고, 검찰청장도 엄벌을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다 같이 기대를 하면서 두고 봐야 될,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갔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것 같아요. 나 이런 곳에 다니는데 여기는 이런 곳이야. 그런데 거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객관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을 생각하거나 하는데 이 판단이나 자체가 아주 흐려지질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가장 그 방어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모델을 시켜줄게, 뭐 치어리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발을 들여놓게 한 다음 그걸 빌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점점 더 이제 성폭행 피해까지로 이어지게 만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일찍 못 빠져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본 주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집단 규범의 수능을 하는 그런 복종 실험들 하고, 그리고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좋은 종교라고 여겼는데 자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일관성이 없죠. 부조화죠. 그러니까 그 부조화를 조화로운 방식으로, 예컨대 지금 자책을 할 만한 그런 성적 영상만 찍지 말고 정명석과 잠자리를 해라. 그러면 잠자리를 하는 식으로 이 부조화를 뭐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조화롭게, 이제는 영상도 찍고 잠자리도 하고 정명석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조화로운 인지로 바꾸는 과정이, 그게 아마도 이 지금 피해자들에게는 일종의 세뇌처럼 그 아마 존재했던 걸로 보여요. 이런 집단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제안이, 이게 뭐 이단의 제안인지 아니면 정파의 제안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은 나름대로 뭐 중요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나와 가까운 사람과 이간질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그게 아마 핵심일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나의 사회적 관계를 끊어놔야 그게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이단의 꾀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계, 뭐 엄마와의 관계, 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일단 끊어놓으려는 시도를 만일 한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꼭 의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모임과 이 해석 외에는 다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렇죠. 네. 그 영상이 공개되고 JMS 측에서 당연히 이 사실을 이제 부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과는 다르게 지금 2인자로 알려진 정모 씨가 과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내부 분열의 조짐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내부 분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정명석을 비호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성범죄로 10년을 살고 나와서 2018년도에 나올 때도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2000년대 이전에는 성범죄를 바라보던 어떤 시각 자체가, 사회적 시각 자체가 금기시하는 이런 이제 이유로 사실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가 피해를 발굴을 못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이제 정명석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친고죄도 폐지되고 이제는 정말 엄벌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생겼잖아요. 지금 또 성범죄다 그러면 사실 더 이상 비밀주의로 은폐가 안 되는 시대 가 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 대안밖에는 없죠. 결국은 꼬리자르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 지금 3월 20일에 5차 공판이 열렸는데 신청한 증인이 모두 나오지를 않았어요. 뭐 고의적으로 증인이 못 나오게 협박을 해서 이제 재판 끌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그게 다 나중에 또 다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결과는 나오고
그리고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영상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불법 촬영물들이 있는지 검찰이 꼭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처벌을 받게 되면 아마 수십 년에 해당하는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있으니까 수십 년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요즘 이런 정보가 돌고 있다고 해요. JMS를 믿고 거르는 법. 지나치게 과한 친절함은 주의하자. 그리고 카톡 프로필에 316 정명석의 생일이래요. 316이나 R이 들어가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 사진이 좀 다르니까 잘 살펴보자 라는 것들인데 글쎄요 뭐 그 시간 지나서 또 바꾸면 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일반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잠입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조심하는 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만 이미 이제 JMS 교회를 다니신 선량한 이제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이제 집단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신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차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하고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단이 벌이는 범죄가 사실은 몸과 영혼까지도 다 상처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결국은 사법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네. 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악용한 범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가 오는 그날을 희망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건 수정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